어머니, 또 저를 의심하시죠? 집안 평화를 이렇게 깨고 싶으세요? 미영이 정순 여사에게 큰 소리치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언제 널 의심했다고 그래? 정순 여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꾸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미영의 차가운 선전포고와 함께 15년 동안 쌓아온 가족 간의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성남의 오래된 주택가 30년 넘게 자리를 지킨 2층 단독주택에서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윤정순 여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올해 72살인 정순 여사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가 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다행히 아들 내외가 함께 살고 있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지만 요즘 들어 자꾸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건 왜일까요? 정순 여사는 늘 하던 대로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집안에 퍼지자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들 준호가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저희가 알아서 해드릴 텐데. 45살인 아들 준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순 여사는 아들의 머리에 하얀 머리카락이 하나둘 늘어가는 모습을 보며 괜스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뭐. 미영이는 어디 갔지? 아, 미영이는 아침에 일찍 나갔어요. 친구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준호의 대답에 정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39살인 며느리가 이렇게 일찍 나가는 일이 언제부터 이렇게 잦아졌을까요?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미영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래, 요즘 친구들 만나는 일이 많나 보네. 네, 뭔가 바쁜 것 같아요. 준호도 어딘지 모르게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순 여사는 아들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 이야기를 할 때 밝은 미소를 지었던 준호였는데 오늘은 왠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도 미영이가 요즘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 이상하다니요? 글쎄, 예전보다 말수도 줄었고 자꾸 밖에만 나가려고 하잖아.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기는 해요. 친구들 만나서 기분 전환하는 거겠죠.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정순 여사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아침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 미영과 함께 산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서먹해진 걸까요? 미영은 원래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는 시어머니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가정의 규칙들을 배우려 했고 명절 때면 앞장서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며 수줍게 물어보던 24살의 새댁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모습들이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특히 몇 년 전부터는 대화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요즘에는 네, 아니요 정도의 짧은 대답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며느리가 변한 이유를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자신이 무심코 한 말에 상처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시댁살이가 답답해서 그런 걸까요? 39살이면 아직 젊은 나이인데 아이도 없이 시어머니와만 시간을 보내는 게 지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이웃집 박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직접 담근 김치 한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순 언니, 김치 좀 나눠드리려고 왔어요.
올해 배추가 정말 잘 됐거든요. 어머, 고마워. 들어와.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여사는 정순 여사의 표정이 어딘지 어둡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언니,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요?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네요. 정순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며느리가 좀 이상해. 예전 같지가 않다고 해야 하나. 어떻게요? 글쎄, 말수도 줄었고 자꾸 어디론가 나가기만 해.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 보면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 하는지 모르겠어.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동네에서도 미영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나오곤 했습니다. 아, 그거면 혹시 언니네 집 앞에서 낯선 남자랑 이야기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정순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무슨 소리야? 아, 그냥 지난주에 우연히 봤는데 미영이가 키 큰 남자분이랑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정순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집 밖에서 다른 남자와 만난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혹시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류 같은 걸 들고 있더라고요. 뭔가 사업가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미영이 표정이 좀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서류를 들고 있었다고? 네, 큰 봉투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박 여사가 돌아간 후 정순 여사는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최근 행동들이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귀가, 비밀스러운 전화 통화, 그리고 낯선 남자와의 만남까지.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정순 여사는 고개를 저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39살이면 아직 젊은 나이인데 혹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린 건 아닐까요? 오후 5시쯤 미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하고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응, 고생했어.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친구들이랑 쇼핑하고 차 마시고 왔어요. 미영의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정순 여사는 며느리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 친구들은 다 괜찮고? 네, 다들 잘 지내요. 미영은 대충 대답하고는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정순 여사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시간에도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됐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로 피곤해 보였고 미영은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휴대폰 좀 내려놓고 밥 먹자.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미영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기만 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짐처럼 남아있는 건 아닌가. 정순 여사는 또다시 이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고 있지만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불안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순 여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박 여사가 말한 낯선 남자와 서류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순 여사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미영이 급하게 부엌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뭔가 찾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찬장 위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순 여사는 궁금해서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영이 찬장 위에 올려진 봉투 하나를 서둘러 집어들다가 그만 떨어뜨리고 만 것입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들어있던 서류 몇 장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 이런. 미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급히 서류들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 여사의 눈은 이미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은행 로고와 함께 기밀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미영아, 뭐야 그거? 정순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미영은 이미 서류들을 봉투 안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보험 서류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미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끝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정순 여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험 서류? 그런데 왜 기밀이라고 적혀 있어? 아, 그냥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잖아요. 미영은 봉투를 꼭 끌어안고는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정순 여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정순 여사는 아들에게 그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말했다가 가족 사이가 더 어색해질까봐 걱정됐습니다. 준호야, 요즘 미영이가 보험을 새로 든다거나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보험이요? 아니요, 딱히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요.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정순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 미영을 쳐다봤지만 미영은 여전히 무표정한 채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순 여사는 용기를 내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영이 봉투에서 흘린 서류를 보니 은행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정순 여사는 그 은행에 직접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제가 윤정순인데요. 혹시 저희 집 관련해서 무슨 서류나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은행 직원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이 아니시면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접 관련된 분이 오셔야 해요. 그럼 혹시 제 며느리 송미영이 온 적이 있나요? 그런 것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순 여사는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 후로 정순 여사는 미영의 행동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야기했고 외출할 때는 항상 그 봉투를 챙겨서 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순 여사가 창문 너머로 바깥을 내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영이 집 앞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여사가 말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남자는 서류가 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영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습니다. 정순 여사는 조심스럽게 현관 쪽으로 다가가 보려 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이미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미영에게 명함 같은 것을 건네주고는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미영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정순 여사는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미영아, 누가 왔었나? 아, 네. 그냥 보험 설계사요. 보험 설계사? 그런데 왜 집 밖에서 만나? 집에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영의 대답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정순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뭔가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정순 여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혹시 빚을 졌을까? 아니면 정말 다른 남자가 있는 걸까 하는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미영이가 요즘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 없으세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네, 뭔가 신경이 예민해진 것 같고, 말수도 줄었고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요. 준호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아들에게 봉투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아직은 확실한 게 없으니까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아, 내 잘못은 아닐 거야. 미영이도 나름 스트레스가 있을 테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하지만 정순 여사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뭔가 큰 일이 터지기 전에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구나. 우리 집안이 흔들릴 만한 걸. 정순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온해 보이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정순 여사의 의욕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미영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수상해졌거든요. 특히 전화를 받을 때의 모습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준비해 둘게요. 미영이 거실에서 전화를 받다가 정순 여사가 부엌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급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말할 수 없어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영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정순 여사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아, 친구 전화였어요. 만날 약속 잡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해? 아, 그냥 개인적인 얘기라서요. 미영은 또다시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정순 여사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이웃들 사이에서도 미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여사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 정순 언니. 옆집에 사는 김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혹시 미영이가 요즘 어디 취직이라도 했나요? 취직? 왜 그래? 아, 요즘 정장 입고 나가는 모습을 자주 봐서요. 그리고 낯선 남자들이랑 만나는 것도 몇 번 봤고요. 정순 여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자들이라고? 여러 명을? 네, 지난주에는 키 큰 남자랑 만나더니 이번 주에는 또 다른 사람이랑 만나더라고요. 뭔가 중요한 일을 상의하는 것 같았어요. 정순 여사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집 밖에서 여러 남자들과 만나고 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순 여사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미영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어디가? 아,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차려입고 나가? 미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대답을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냥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중요한 약속? 네, 곧 돌아올게요. 미영은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정순 여사는 창문으로 내다보니 미영이가 그 봉투를 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순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미영을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미영이 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정순 여사는 멀찍이 떨어져서 미영을 따라갔습니다. 미영은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정순 여사도 조심스럽게 같은 버스에 탔습니다. 미영이 내린 곳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건물 앞이었습니다. 법무법인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정순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법무법인이라니
왜 며느리가 그런 곳에 가는 걸까요? 미영은 건물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순 여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건물 앞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미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뭔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는 듯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미영은 건물 앞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멀리서 입모양을 보려고 했지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영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확실히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영은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말수가 더욱 줄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밥 좀 먹어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아니라고 했잖아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더 이상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준호가 돌아왔을 때도 미영은 여전히 우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도 아내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미영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요즘 계속 이상해. 무슨 일인지 말해봐. 이상하다니? 나 멀쩡한데 무슨 소리야?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왜 그래? 내가 뭔가 잘못했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미영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은 것 같았습니다. 뭐가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놔둬. 미영은 그날 밤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도 피했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버렸습니다. 정순 여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법무법인에 간 것, 그리고 그 후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법무법인이라.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런 곳에 간 걸까? 정순 여사는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혹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미영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아침 식사 때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준호가 말을 걸어도 성의 없이 대답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또 저를 의심하시죠? 집안 평화를 이렇게 깨고 싶으세요? 갑자기 미영이 정순 여사에게 큰 소리쳤습니다. 정순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언제 널 의심했다고 그래? 자꾸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였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미영아, 왜 그래? 어머니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 하지만 미영은 이미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정순 여사와 준호는 어리둥절한 채 남겨졌습니다. 미영이 그렇게 화를 내고 올라간 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야, 아들아. 내가 정말 뭔가 잘못한 걸 수도 있어. 미영이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자꾸 캐묻는 게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정순 여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폭발이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사람의 반응 같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미영은 거의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준호가 물어봐도 친구들 만나고 있다는 똑같은 대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정순 여사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특히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마트에 장 보러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요즘 이상한 남자들이랑 만나는 것 같던데요? 그러게요. 어제도 봤는데 정장 입은 남자랑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 바람이라도 피우는 건 아니겠죠? 정순 여사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문이 이렇게 퍼지면 준호에게도 상처가 될 텐데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순 여사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후 2시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던 중이었습니다. 미영이 집 앞 골목에서 또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에 봤던 사람과는 다른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상당히 격렬해 보였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저으며 뭔가를 거부하는 듯했고 남자는 계속 설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미영에게 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미영은 그 봉투를 받고 나서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국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미영의 어깨를 툭툭 치며 뭔가 말을 한 후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정순 여사는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명히 뭔가 중요한 거래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집에 들어온 후 정순 여사는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고 새로 받은 봉투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차라도 한 잔 마실래? 아니요, 괜찮아요. 미영은 봉투를 든 채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순 여사는 그 뒤를 따라가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돌아왔을 때 정순 여사는 고민 끝에 아들에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순 여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이 요즘 집 밖에서 낯선 남자들을 자주 만나는 것 같아.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웃 사람들도 다 보고 있어. 오늘도 또 다른 남자랑 만나서 뭔가를 받아왔더라. 뭔가를 받았다고요? 응, 큰 봉투 같은 걸 받았어. 그리고 그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차도 좋은 걸 타더라.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의심과 어머니에 대한 신뢰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잘못 보신 건 아니세요? 아니야, 분명히 봤어. 그리고 며칠 전에는 법무법인에도 갔다 왔어. 법무법인이요? 정순 여사는 미영을 따라갔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미영이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집안 평화를 깨고 싶냐고 소리치더라. 준호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미영이한테 물어볼게요. 그날 밤 준호는 미영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 했습니다. 미영아, 요즘 어디 다니는 거야? 어머니가 걱정하시더라. 또 시작이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미영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들이랑 만난다고 하시던데 무슨 일이야? 남자들이라니? 그냥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야. 일? 무슨 일인데?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당신이 알 필요 없어. 준호는 아내의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미영이라면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았을 텐데요. 미영아, 우리 사이에 숨길 게 뭐가 있어? 무슨 일인지 말해봐. 자꾸 캐묻지 마. 나도 내 일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미영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 부부 사이에 무슨 말 못할 일이 있어? 부부 사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말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미영의 말에 준호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미영아, 나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어?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 잘못은 없어. 그냥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 그날 밤 부부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준호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준호는 출근 전에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한테 물어봤는데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무슨 일인데? 그것까진 말해주지 않았어요. 정순 여사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들아, 뭔가 심상치 않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네, 알겠어요. 좀 더 지켜보죠. 하지만 정순 여사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11시 집안이 조용해진 후 미영은 자신의 방에서 조심스럽게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놓고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미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순 여사의 과거 채무 서류와 친자 확인서를 번갈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 전 빚이니까 이자까지 합치면 상당할 거야. 그리고 준호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이 두 개면 이 집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 미영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계속했습니다. 어차피 준호는 상속권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시어머니는 과거 빚 때문에 꼼짝 못할 거야. 결국 이 모든 재산이 내 손에 들어오게 되는 거지. 미영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가족에 대한 애정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계산적인 시선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정순 여사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며느리 방 앞을 지나가다가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본 것입니다. 정순 여사는 미영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떠있는 그 표정은 평소에 본 적이 없는 섬뜩한 모습이었거든요. 저게 우리 미영이 맞나? 미영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때가 왔어.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어. 정순 여사는 며느리의 차가운 모습에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무슨 서류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을 꾸미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정순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다음 날부터 며칠이 더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미영은 아예 가족들과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준호도 아내의 변한 모습에 상처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그날 밤 본 며느리의 섬뜩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될 수는 없어. 정순 여사는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정순 여사는 아들과 며느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미영아, 준호야, 잠깐 앉아라.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미영은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지만 눈빛에는 며칠 전 밤에 정순 여사가 본 그 차가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영아, 요즘 너 행동이 너무 이상해. 낯선 남자들이랑 만나고 법무법인에 가고 비밀스럽게 전화하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봐. 어머니, 또 시작이네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여사는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가족 아니냐? 그때 준호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요즘 내 행동이 정말 이상해. 나한테도 제대로 된 설명을 안 해주고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래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미영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미영이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이런. 미영이 당황해서 급히 주워 담으려 했지만 가방 지퍼가 완전히 열려 있어서 안에 들어있던 봉투와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정순 여사와 준호는 그 서류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순 여사는 며칠 전 밤에 본 바로 그 서류들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게 뭐야? 준호가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발급한 정식 봉투였고 겉면에는 기밀서류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거 제 거예요. 주세요. 미영이 급히 손을 뻗었지만 준호는 이미 봉투를 열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게 뭐지?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네? 정순 여사도 궁금해서 다가갔습니다. 준호가 꺼낸 서류는 정순 여사의 이름으로 된 오래된 채무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이런 빚을 졌다는 거야? 정순 여사는 서류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30년도 넘은 오래된 서류였는데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어머니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이런 빚진 적 없어. 그때 미영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계산적인 차가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에요. 옛날 일? 무슨 옛날 일? 준호가 추궁하자 미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과거에 숨기신 일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정순 여사가 화를 냈지만 미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제가 조사해서 찾아낸 거예요. 어머니의 과거를 알아보려고. 내 과거를 조사했다고? 그때 준호가 또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였는데 겉봉에 친자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친자 확인서? 준호가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친자 확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정순 여사는 그 서류를 보자마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여 년 전 자신이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제가 정말 어머니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이 서류가 그 증거고요. 집안은 단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 후 집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는 친자 확인서를 손에 든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고 정순 여사는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들통난 충격에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진짜예요?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순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그럼 제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순 여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 우리가 함께 결정한 일이었단다. 함께 결정했다고요? 그래. 내 아버지랑 불임 판정을 받았을 때 우리는 아이를 너무 간절히 원했어. 그래서
정순 여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준호를 낳은 거죠. 그리고 그 남자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뭐라고? 준호가 깜짝 놀라며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제 조사 결과로는 당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현재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성공한 사업가죠. 정순 여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미영아,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왜 안 돼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잖아요. 미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30년 전 채무 서류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당시 어머니가 진 빚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정순 여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이자까지 계산하면 2억이 넘어요. 법적으로는 시효가 지났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채무죠. 준호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너 지금 뭘 하려는 거야? 당연한 걸 하려는 거죠.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하려고요. 미영의 말에 정순 여사와 준호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과거 채무가 있으시고 준호는 법적 상속권이 없어요. 결국 이 집의 실질적인 권리는 저에게 있는 셈이죠. 준호가 분노하며 일어났습니다. 너 미쳤어? 법적 상속권이 없다고? 나는 이 집에서 30년 넘게 살았어. 하지만 혈연 관계가 없으면 법적으로는 복잡해지죠. 특히 어머니의 과거 채무 문제까지 얽히면. 미영은 마치 모든 것을 계산해 둔 듯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정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영아, 너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있었니? 처음부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연히 이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이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출발점? 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답답한 집에서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잡고 우리 가족을 이끌어가고 싶어요. 준호는 아내의 말을 듣고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영아, 너가 이런 사람이었어?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감정에만 휩쓸려서는 살 수 없어요. 그때 정순 여사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있었구나. 재산을 노린다기보다는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저는 이 집의 며느리로서 15년 동안 희생했어요. 이제 그 대가를 받을 때가 된 거죠. 미영의 냉정한 말에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내 아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당신은 너무 순진해요, 여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가족을 배신하는 거잖아. 가족? 미영이 비웃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었다면 처음부터 이런 거짓말은 없었겠죠. 정순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제발 이러지 마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내가 고칠 수 있는 건 고칠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받았고 필요한 서류들도 다 준비했어요. 변호사? 네, 법무법인에 간 것도 이 일 때문이었어요. 어머니의 과거 채무와 준호의 상속권 문제에 대해 법적 조언을 받으러 간 거였죠. 준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 계획적으로 이 모든 걸 준비했구나.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계속 이렇게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어요. 그때 정순 여사가 간신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원하는 게 이 집이라면 내가 나가면 되겠구나. 어머니. 준호가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정순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미영이 말이 맞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살아왔으니까.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지. 미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어머니. 하지만 준호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어머니가 나가실 이유가 없어. 이건 우리 집이야. 준호야. 정순 여사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이가 원하는 건 이 집이 아니야. 우리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미영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순 여사의 말이 정확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집안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대화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도 제대로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정순 여사는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영만이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며 자신의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순 여사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미영과 단둘이 마주 앉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미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거실에 앉은 정순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실 건데요? 미영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싶어.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나를 이 집에서 내쫓는 거야? 미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처럼은 안 돼요. 정순 여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나도 내 잘못을 안다. 준호 아버지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살았던 것도 알고 그로 인해 너희들이 상처받은 것도 안다. 그럼 이해하시는 거네요. 하지만 정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아이를 너무 간절히 원했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 미영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시절의 사정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가족 아니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잖아.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길? 이혼이요. 정순 여사는 깜짝 놀라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이혼? 갑자기 왜? 준호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 가정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순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영아, 그건 너무해. 혈연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야.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정이 있잖아. 정? 미영이 비웃었습니다. 정으로는 살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럼 너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사랑한 적이 없었단 말이야? 미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사랑이 있었죠.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해야 하니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일찍 퇴근한 것입니다.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한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순 여사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미영이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미영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할 수 없어요. 미영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1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 당신이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 보여요. 준호가 상처받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 나는 여전히 너의 남편이고 우리는 부부잖아. 하지만 이 집의 상속 문제, 과거 채무 문제, 복잡해질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순 여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내가 이 집을 나가면 되잖아. 너희들끼리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나가시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법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어요. 준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법적인 문제? 너는 지금 변호사야, 판사야? 왜 자꾸 법 타령이야?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여보. 이 상황에서는 법적 해결이 최선이에요. 그때 정순 여사가 결심한 듯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모든 걸 정리하겠어. 어머니, 뭘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내 과거의 잘못들을 정리하고 이 집 문제도 정리하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혼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미영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정리하실 건데요? 2억이 넘는 과거 채무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그건 정순 여사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상속권 문제는 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준호가 아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너 정말 냉혹하구나. 어머니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기분 좋아? 저는 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정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어. 무슨 뜻이세요? 내가 우리 가족을 이용해서 재산을 빼돌리려는 것도 알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우리를 조사한 것도 알아.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증거라도 있으세요? 그날 밤 내가 방에서 서류들을 보며 흡족해하던 모습을 내가 다 봤어. 준호가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이는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 친자 확인서도 과거 채무 서류도 모두 그 목적을 위해 준비한 거야. 미영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이미 모든 건 제가 준비했어요. 변호사도 만났고 서류도 다 갖추었어요. 미영아. 준호가 완전히 절망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정순 여사는 며느리의 차가운 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이 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구나. 미영이 대답 대신 차가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영의 차가운 미소를 본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준호는 아내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영은 결국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보내왔고 집 재산 분할과 관련된 소송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적인 배신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과거 잘못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부산에 좀 다녀올게. 부산이요? 갑자기 왜요? 내 진짜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겠어. 준호는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꼭 그러셔야 해요? 응.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걸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정순 여사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부산행 기차에 몸을 맡긴 정순 여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찾아간 곳은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30년 전 그 남자는 지금 60대 중반의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순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강수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정순 여사를 보자 놀라며 반가워했습니다. 강수 씨, 미안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아니에요. 사실 언젠가는 만나게 될 줄 알았어요. 준호는 아들은 잘 크고 있나요? 정순 여사는 준호의 근황을 전하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 친자 확인서의 등장, 그리고 가족이 무너져가는 현실까지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가 도울 일이 있나요? 아니에요. 다만 준호에게는 생물학적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아이가 원한다면 언젠가 당신을 찾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강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할게요. 서울로 돌아온 정순 여사는 준호에게 부산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준호야,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내 생물학적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 좋은 분이야. 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뿐이에요. 돌아가신 아버지 말이에요. 정순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 짐을 정리하며 집을 나가는 날이 왔습니다. 이혼 조정이 성사되면서 미영은 집에 대한 권리 일부를 인정받았지만 생각보다 큰 재산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미영아. 현관에서 짐을 챙기는 미영을 정순 여사가 불렀습니다. 네. 정말 후회 없어? 미영은 잠시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후회요? 15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 그 시간들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었어? 미영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그래도 가족이었는데, 가족이라는 말로 모든 걸 덮을 수는 없어요. 미영은 마지막 짐을 들고 문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미영이 문을 닫고 나가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아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하네. 정순 여사는 정말로 후련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롭게 시작해야겠네. 네, 어머니. 그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순 여사와 준호는 큰 집을 정리하고 작은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미영과의 재산 분할로 집을 일부 처분해야 했지만 두 사람은 오히려 만족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훨씬 아늑한 것 같아요. 그러게. 너무 큰 집에서 사는 것도 부담이었는데 작은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편안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결혼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 좋은 사람 만났어?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당연히 해야지.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정순 여사는 진심으로 아들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해. 네, 알겠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정순 여사는 동네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새로운 인생 목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무슨 소식? 승진 발표가 났는데 제가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어머, 정말 축하한다, 아들아. 정순 여사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요즘 경로당에서 즐겁게 지내시고. 그러게. 예전에는 미영이 눈치 보느라 경로당에도 못 갔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좋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미영이 일로 많이 힘드셨죠? 힘들긴 했지만 덕분에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그리고 내 과거의 잘못도 정리할 수 있었고, 정순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비밀은 아픔을 남기지만 용기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구나.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저도 제 길을 찾아야겠어요. 하지만 어머니 곁은 끝까지 지킬 겁니다. 고마워, 아들아. 작은 아파트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일상은 이전보다 훨씬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거짓과 의심으로 얼룩졌던 과거를 뒤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지켜가는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났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과 아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